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2월 22일 NSC 시작합니다. 2월 22일이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만 3개가 들어있네요. 네. 222. 뭐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인데 이건 뭔지 모르겠고. 그 한동안 저희가 뭐 그제 어제 해가지고 좀 GM 사태 관련해서 방송을 했거든요. 아, 이틀이나 했어요? 네. 아, 집중 분석을 했네. 또 신림동에서 이제 무림 고수, 무명 고수죠. 네. 모셔다가 은둔 고수. 아, 은둔 고수라고 하거든요. 네. 모셔다가 방송을 좀 했는데 그간에 좀 북미 대화 관련해서 상당히 좀 진전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 나오는 내용들도 있고 전망되는 게 있어가지고 무엇보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그 김여정 특사가 펜스 부통령을 만날 예정에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아, 있었는데 취소했다. 네, 이렇게. 있었는데 네. 취소됐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회동하기 비밀 회동 전 2시간 전에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북측이 돌연 취소하면서 근데 비밀 회동이었어요? 뭐 언론에 나오는 건 비밀 회동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니 저는 청와대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봤는데. 근데 네. 그 사실 자체가 공개되진 않았던 네. 거죠. 청와대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공개해서 만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알린 건 아니고 뭐 비밀리에 추진되다가 만나면 공개한다. 이런 추진은 것 같은데요. 비밀리에 네. 됐던 것 같네. 만날 예정이다 그러면 펜스 진짜 골 때리는 거죠. 펜스가 한국 오기 전부터 뭐라 그랬어. 계속 북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뒷담화 까겠다라고 얘기하고 피해 다니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북측 대표 만나지 않겠다라고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이러면은 완전 황당한. 대놓고 이제 펜스한테 민먹이는 거니까 네. 펜스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발 보도만은 하지 말아 달라. 나의 만남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흐름을 딱 보면 어떤 거냐면은 펜스는 오기 전부터 계속 이제 북을 깠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북은 미국에 대해서 무시하는 전략으로 갔죠. 우리는 너네 만날 생각이 없다. 왜 뭐 호들갑 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결국 이제 상황 자체는 뭐냐면은 청와대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건 청와대에서 이걸 추진을 한 것 같아요. 좀 북미 간에 만나봐라. 우리가 자리 주선해 줄 테니까 그냥 따로따로 들어와서 동시에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선을 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버리니까 뭐 북에 대해서 뭐 어떻게든지 이제 막 천안함 가겠다, 뭐 탈북자 데리고 가겠다, 탈북자 만나겠다. 원비어 부친 네. 같이 와가지고 막 그쵸. 이야기하고. 원비어 부친은 왔는데 뭐 있었나요? 후속 기사?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은 좀 하고 다녔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북에서 뭐요? 저런 애를 만나면 이게 득보단 실이 많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겠죠. 뭐 저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됐네. 근데 저는 원비어 부친도 저기 집에 가가지고 이 기사 보고 아주 황당했을 것 같아. 뭐 북한에 대해서 뭐 한다고 했는데 같이 갔는데 뭐야 비밀 접촉을 추진하고 있었어? 이런 난 또 당했네 이런 이야기가. 그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미국이 뭐랄까 만나기 싫어서 계속 헛소리하고 다녔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펜스가. 만나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만남을 주선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청와대한테 안 만나라고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 한번 만나줄게라고 해놓고 계속 안 좋은 얘기 해가지고 사실상 만나기 싫다라는 표시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북측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동선도 겹치지 않게 해달라라고 그렇죠. 했다 이런 얘기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대놓고 미국은 만나기 싫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고 그 북에서도 야 그럴 거면 우리도 안 만나라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가 모처럼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까인 거 아닌가. 근데 뭐 기사상에서는 북에서 북미 대화를 할 의사가 있고 그게 CIA에 들어가서 뭐 대화가 추진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 또 이제 정보가 있어요? 네. 또 재밌네. 이게 뭐가 진실인지 워낙 약간 베일이 쌓여서 추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거는 미국 측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펜스가 방한했을 때 청와대에서 김여정 특사 일행을 만나기로 했지만 막판에 북한이 취소했다. 네. 라고만 그러니까 만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만나 달라고 했는데 계속 쌩까가지고 북측이 취소했다는 건 아니고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펜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도 있다. 그게
저는 펜스가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왔다 갔다 한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죠. CIA 쪽에서는 그래 만나보자라고 네. 해서 펜스한테 만나세요라고 했는데 펜스는 내가 왜 만나? 그리고 이제 막 초치고 다니고. 미국 내에서 혼란이 있었을 말이 안 수도 있다. 맞았을 것 같다.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그럼 이제 미국의 이 본심은 뭐냐가 되는데 이제 또 누가 또 오죠. 네. 네. 이방카가 트럼프 들어옵니다. 대통령의 딸인데 청와대래 백악관 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청와대 고문 큰일 날 뻔했네. 백악관 고문이면 뭐 청와대 고문이기도 하죠. 비공식 고문. 네. 뭐 위촉장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방카가 언제 오냐면 폐막식에 맞춰서 오잖아요. 23일에 입국을 해요. 그러니까 일정이 23일에 내일 들어와서 25일에 폐막식에 참석하라는데 비잖아 하루가. 24, 25.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관측이 되더라고요. 한 2번 정도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죠. 최소 2번.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 쪽에서는 김유정 특사가 남측에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하고 뭐 이제 관람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과 식사 회동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 또 이렇게 경쟁 심리가 발동을 해서 우린 더 만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이방카가 야 나도 좀 맛있는 거 좀 사줘 이런 거요? 아니 그게 아니면 25일 날 폐막식 하는데 이틀이나 왜 먼저 와. 그리고 26일 날 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신저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이게 또 이제 언론에 관심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펜스가 왔다 갔는데 펜스는 결론적으로 좀 이상해진 거잖아요. 나는 안 만나 이러고 이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욕만 먹었죠. 사실. 초치고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통령이 초치고 갔다면 이제 대통령의 딸은 어떨까 이래가지고 이방카가 지금 이제 제기가 되는데 어쨌든 이방카라는 사람은 뭐 백악관 고문이라고는 돼 있는데 상당히 실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비선 실세네. 네. 비선은 아니죠. 고문이니까. 네. 아 고문이면 비선이 아니구나. 실선? 실세. 비선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럼 최순실은 아무런 직함이 없었구나. 네, 현실은 뭐 그냥 배우에 그냥 있던 사람이었던 거고 이 사람은 고문이니까. 애초에 그냥 청와대 고문 자리 하나 냅두면은 비선 실세 아닌 거네. 네, 근데 뭐가 없으니까 현실은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 고문으로 했으면 아마 또 청문회 열어가지고 최순실만 뒷조사 다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힘들어서 아마 안 했을 것 네, 같긴 해. 그렇죠. 어쨌든 아무 자격도 없으니까 최순실은. 그래서 이방카 고문이 들어오는구나. 그 이방카도 한마디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방카는 빨간 파일을 들고 와가지고 제가 대통령의 특사입니다 하면서. 트럼프의 메시지를 쫙. 네. 근데 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 있지 않을까? 네. 네. 근데 그 이방카 온다고 했을 때 예전에 그 SBS에서 보도한 게 있어요. 네. 미국 공주의 방한 110년 전 아픈 역사 닮은 꼴. 그 그래요? 기사 혹시 본 적 있어요? 몰라요, 별로. 110년 전에도 그 누구지? 앨리스 루즈벨트인가? 그 루즈벨트 대통령 딸인가가 왔어요. 네. 온 적이 1908년. 예. 그때 이제 고종 황제 있을 때. 순종. 고종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1908년이면 네. 그런 거 다 외우고 계시는군요. 아무튼 네. 왔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계속 이제 막 밀사 보내면서 제발 우리 이제 일본한테 먹히게 생겼으니까 좀 도와달라. 네. 계속 이 구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 딸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미국의 공주가 온다 이래가지고 네. 이제 막 엄청 막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대접을 했는데 가면서 뭐 별거 없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냥. 공주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 이제 약소국의 서름. 근데 그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기보다 이미 당시에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해가지고 그렇죠. 조선을 일본한테 주기로 하고 네. 대신 필리핀 우리 먹을게 이렇게 네,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네. 백날 그 대통령 딸한테 잘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국제 정세 돌아가는 분위기를 모르고 네. 저 사람한테 뭔가 대접 잘해주면 뭔가 떡고물 떨어지지 않을까 이랬던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고종 황제였다라는 거고. 100년 뒤에 우리가 제대로 다시 한번 보여줘야겠네. 이번엔 반대로 이방카 불러다 놓고 이방카가 뭐 별의별 얘기 다 할 거예요. 우리는 파일도 무지개 파일이 있다 하면서 이제 다양한 파일을 내놓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주는 척하면서 실은 우리가
평양 갈라고. 아 이렇게 얘기 딱 하면 진짜 통쾌하게 이 100년 전에 이 수모를 예, 한번 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00년 전을 반복할 거냐 수모를 갚을 거냐에 그죠. 근데 어쨌든 이방카가 오면서 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최근에 GM 대우는 아니죠. GM 관련한 맞아요. 얘기도 있고 예. 통상 관련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실제 청와대에서는 약간 언급할 고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와대는 그 부분에 관련 얘기를 끄집어내려 그러겠죠. 네. 네. 지금 어쨌든 정부 입장은 이방카를 그 국빈 정상급 네. 대우를 하겠다 이렇게 네. 했어요. 네. 왜냐하면 폐막식에는 정상급이 별로 안 오기 때문에. 아 그게 또 100년째랑은 또 유사하네. 그렇죠. 대통령 딸한테 정상급 대우를 하면.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100년 전에는 그 대통령 딸은 그냥 딸이었을 뿐인데 우리 그때 당시 봉건적인 생각으로 뭐 왕의 딸이다 이런 생각으로 막 대우를 해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백악관에 영향력 있는 실세라고 판단을 하니까 또 대우를 해준다 이런 거라서. 모르죠 뭐 실세라 해가지고 트럼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거 어떻게 알아. 고문자를 하나 주고 하는 거죠. 이만큼 제대로 검증 한번 해보자고. 그럼 딱 제대로 까면은 뭐 털어가지고 문제 안 나고 있어. 검증이 되겠네요. 네. 이래저래. 근데 이제 이방카가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인기긴 인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거의 이제 이 특사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한테 직접 하기엔 좀 나라들이 약간 그래서 이번에 이방카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마 두 가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속도 조절해라. 그리고 한미 훈련 재개한다. 그렇게 안 하면 GM 공장 폐쇄는 군산에 그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창원 공장, 부평 공장 날라간다. 철강뿐 아니라 다양한 무역 보복이 아니지. 우리가 때린 적이 있어야지 보복이지. 그러니까요. 예, 무역 공세. 무역 공세는 더욱더 강화된다. 거의 이제 대놓고 협박하러 오는 거죠. 근데 일단 밝히기로는 북한과도 만날 생각이 없고 탈북자도 안 만날 거다. 뭐 정치적인 어떤 거를 최대한 배제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청와대가 이방카 특사라고 해도 되나? 네, 이방카 고문이 오면 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이제 지렛대로 해가지고 한국 경제 문제, 미국의 통상 압박 이거를 뚫어 나갈 그걸 좀 이제 해안에 가지면 어떠냐. 네. 이번에 저기 장하성이죠. 네. 청와대 수석인가? 그죠? 네. 뭐 아무튼 청와대에서 네, 일하고 청와대. 아이고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랬는데요? GM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청와대 관리가 그러고 앉아 있어. 가가지고 GM이 가가지고 문을 발로 차든지 그러면. 몰라 런던에서 교수하다 보니까 뭐 젠틀한 것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영국 사람들. 네. 아무튼 근데 그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GM이 우리 정부에게 아무런 통보도 안 하고 자기네 이사회에서 그냥 결정해버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미국한테 그렇게 합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통보하지 않고 뭔가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제 돈이 되는데 그돈 문제 관련해 가지고 남북 관계를 제대로 그래서 지난 방송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ICBM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한번 트럼프와 딜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남북 정상회담을 미국한테 굳이 알릴 필요가 없겠네. 우리가 결정했다. 그래도 동맹이니까 뭐 출발 2시간 전에 알려줘야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한미 동맹은 경제에서는 동맹이고 안보에서는 동맹이 아니다. 그거 괜찮다. 그거 괜찮다. 그러면 동맹 어긋나게 되는데요, 서로? 서로 어긋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강경화 이 외교부 장관이 또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독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네.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독자 제재. 이거를 이제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강화. 계속 그건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사실 이방카가 와서 전하는 메시지는 딱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독자 제재 더 강화할 테니 문재인은 우리를 따르던가. 우리를 따르면 뭐 달러 뭉치 몇 개 더 던져줄게. 근데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돈다발은 날아간다. 관세는 더 올라간다. 네. 지금 계속 이걸 가지고 협박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북한과 관계 개선 하지 말라라는 걸로 크게 보면 그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죠. 아니 이거 사실 거의 노골적이에요. 좀 정상회담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무슨 경제 이 압박이 우후죽순 생긴 거 아니에요. 협박하는 거죠. 네. 대놓고 협박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 이제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그런 군사적 협박을 하니까 그럼 제가 이라크에 파병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때 취임도 하기 전이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한 측면도 있긴 한데 취임식도 안 했는데 뭐 북한 폭격한다는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그때 이번에 그러면 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패럴림픽 이후에 뭐 한미 군사 훈련 있잖아요. 그거는 패럴림픽 이후에 이제 판단할 문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제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판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렇죠. 한판 떠야 된다. 지금의 이 평창 분위기를 가지고. 네. 근데 이걸 하는 데서 저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입장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네. 사실 문재인 정부의 한계는 뻔히 보이는 거고 네. 이제 어떤 국민적 여론 이런 게 좀 중요하겠다. 아니 미국이 왜 남의 민족끼리 서로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배나라 감나라냐. 여기에 대한 어떤 항의의 목소리를 크게 낸다면 뭐 광화문에서 진짜 한 10만 명씩 모여가지고 100만 명씩 모여가지고 반미 집회를 해버리면 미국에서 먼저 철회를 하겠죠. 미안하다. 우리 분위기 잘 몰랐다. 그죠. 이러다가 완전 작살 나겠다. 미 대사관을 한 20겹 30겹으로 둘러싸버려야 돼요. 이런 거 안 되나? 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 우리는 저기 현대 애틀란타 공장을 폐쇄하겠다. 돈도 안 되는데 이거 뭐 이렇게 돈이 안 되나요? 돈이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현대 자본에게 돈이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민생 경제에는 얼마나 돈 될지 모르겠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지. 트럼프는 환영할 것 같은데 드디어 우리가 또 뿌리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반대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장 하나라도 더 유치를 해야 되는. 공장 미국의 날아가면. 공장.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이런 좀 배포 있게 그죠? 뭐 외교나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받으려 그러면 그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고구마밖에 안 돼. 그래서 그렇죠. 착한 사람 그리고 이제 뭐 서민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나쁜 사람들, 힘센 사람들한테는 욕을 얻어먹는 게 그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위인전에 나오더라고. 위인전. 네, 위인전. 네, 위인전 얘기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